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R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유용한 창업 지원 사업 2024년 6월 3주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뭐 아주 큰 건 없지만 또 작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창업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슬슬 정리할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주간 기관들이 상반기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지난주에 좀 종강을 하고 지금 이제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또 방학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주간 기관들 보면은 지난 그 상반기 동안 했던 일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뭐 데모데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반기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여름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한텀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 중에 뭐 특이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 뭐 입주 공간 네트워킹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창업 경진대 공모전 나오고 있고, 멘토링 컨설팅 나오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보이는 거는 이벤트나 행사 쪽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안에 이제 참여를 해보시면은 뭔가 경진대회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한번 견문을 넓힌다는 관점에서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살펴보시면은요. 앞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다 회색이죠. 뭔가 특이할 만한 것들은 없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한국 환경안전보존원 환경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공모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뭐냐 상금이나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상금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멘토링이나 교육 지원 쪽을 통해서 뭔가 환경 창업 쪽 하시는 그런 이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기후테크 기후대응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 그 자금 지원이라기보다는 컨설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의미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교육이나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환경 창업 쪽이 비즈니스 모델 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이런 데 참여해 보시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이 다 행사예요. 행사는 교육 쪽이라서 사실 뭐 뭐가 좋다 이렇게 뭐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너무 없으니까 조금 살펴보자면은 뭐 녹색 중소기업 IR 컨설팅 이런 이제 투자 연계형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제도정 성공 패키지라 해서 이제 약간 교육형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소셜 벤처 글로벌 진출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투자 교류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셜 벤처 금융에이드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금융 솔루션이라고 해서 회계 세무나 경영 쪽에 관련된 솔루션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볼만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자금을 총 1.6억 원 정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가 아니고 총이라고 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 ESG 상생기금 펠로우 모집 공고라 그래서 여러분의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개발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크라우드 펀딩 유통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료했을 때 지원금으로 총 7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오픈 이노메이커라고 해서 실증 지원 비용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요식업이 아니고 푸드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요. 기본적인 결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자영업 레벨의 어떤 요식업 창업이 아니고 뭔가 뭐 푸드테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증 지원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라이트하게 들어가기는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이라 그래서 법률 자문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아마존 엑셀러레이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SBA랑 같이 그 마케팅 지원하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아마존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로 실증 지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실증 지원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 입주공고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위치해 있고 일반형 공장형이 있고 유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창업 엑스포 어워즈라고 해서 부산에서 열리는데 총 상금 18만 USD, US 달러라고 돼 있죠. 이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대략 한 2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나와서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라고 해서 글로벌하고 국내를 이제 나눠놨는데요. 여기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6,7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사실 위랑 같은 레벨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네요. 자, 뭐 어쨌든 콘텐츠 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지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청년 도약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청년 도약 지원 사업이라서 뭔가 사업화 자금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인건비 지원이고요. 3개월 동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럽니다. 매달 4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최대 133만 원까지 3개월 동안 최대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즉 직원을 고용할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 고용할 때 인건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볼만한 거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초기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특허 기초나 뭐 아니면은 뭐 역량 강화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 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더라고요. 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마켓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 아시아, 중동 등지에 이제 여러분이 진출하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시회나 이런데 참가비하고 같이 이제 항공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정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중장류 기술창업센터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판로 개척하고 패키지하는 사업으로 총 2,600만 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시민 참여하는 리빙랩 실증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장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사용해 보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증 비용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 세부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지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해에서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60만 원인데요. 일단 김해 한정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 수가 굉장히 좀 그 한정적인 그런 게 범주가 있긴 하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 총 상금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1등부터 30, 20, 10만 원에서 60만 원이거든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상금이라는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상금 가지고 뭐 팔자 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겸사겸사 나의 그 어떤 IR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이 내 경험을 쌓는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없는 것보단 그래도 상금이 있는 게 뭔가 좀 더 이 두근두근하고 어떤 컴피티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공항 서비스 아이디어 및 중소기업 우수기술 공모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상금 900만 원입니다. 공항 서비스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공항에서 이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특화된 창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공모전이라고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메트로 혁신기술 아이디어뱅크 오픈 이노베이션 열립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창업 지원 공간 입주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오퍼스 ENC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에서 청년 창업 아이템 챌린지 경진대회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1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강원도 쪽 계신 분들 지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퍼스 ENC에서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이고요. 같은 곳에서 창업보육센터 용산동 쪽에 또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건 1인 창조기업이고 여긴 일반기업인데요. 역시 대전 유성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공주시청에서 농촌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자금을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고양 마이스 연계 창업 리그라고 해서 투자 지원으로 1천만 원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이 마이스라고 하는 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건 아닌데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마켓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북미와 중동 지역에 출장 비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앞쪽은 이제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 UAE, 아랍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싱가포르 쪽이고 둘 다 현지화 바우처를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티켓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1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그 카테고리를 쓸 때 여기에서 그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그 비용을 대신 이제 지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적으로는 돈 받아서 직접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좀 사이에 이제 검토받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콘텐츠 쪽 하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외마켓 참가기업 모집 공고 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고요. 출장 비용 지원인데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간기관 교육기관입니다. 뭐가 참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하반기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죄다 교육의 죄다 행사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래도 교육 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콘텐츠 마케팅 같은 거는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근데 이게 무료 특강이라서 이런 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하고 나서 더 듣고 싶으면 유료를 들으라 그러는데 보통 유료 쪽에서 이렇게 크게 만족도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 특강 정도로 감정도 남는 데 괜찮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만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 진출은 너무 스페시픽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기후테크나 환경이나 ESG 쪽에서 투자 검토 얘기 나와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AI 쪽 관심 있는 분들은 AI 자기개발 대외활동 스터디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투자 연계 쪽에서는 메시업 벤처스 투자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강추라기보다는 그나마 이 안에서 한번 좀 뭐 짚어드릴 내용들이라고 보실만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쪽은 특별히 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제 보편적인 것들의 기준에서 너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뭐 아랍에미리트, 뭐 중동 남미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특화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자금이 크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쪽에 좀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그럼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나눔소에서 BAT 로스만스 에코리그 환경분 아이디어 대회 나와 있는데요. 선정된 활동 지원금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창업 특강은 원래 오늘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마감이 껴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찍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올라가고요.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 특강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고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빨리 지금 엮여있는 분들 마무리하고 여러분에게 양질의 교육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창꿈 특강 2예요. 그래서 창꿈 회원님, 창꿈 2 회원님만 들으실 수 있고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전부터 생각했던 콘텐츠였어요. 좀 특정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저는 형평성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또 이제 오해의 여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당사자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런 거는 무료로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면은 조금 저도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 창꿈 특강 2는 홍콩 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홍콩 반점이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더본코리아가 지금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서 어떤 그 이해관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이거를 현재 알려져 있는 사실만 가지고
가지고 제가 좀 한번 제 나름대로 창업가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 창꿈특강 2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이미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하이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와 어도어 그 뉴진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지금 다루는 얘기들은 특별히 뭐 잘했다 아니다 OX를 따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굉장히 많이 봐왔고 기업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또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 유료 강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감한 내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히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런 이제 가십 위주의 재미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는 이제 창업 첫걸음이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뭐다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될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강좌가 올라와 있는데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L 스타트 원서클린이 운영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그닥 뭐 신청하는 분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유료 상담 신청 통해서 여러분의 상반기 사업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고민거리에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성공적인 창업 활동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